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GPT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 된 지 지금 8월 달인가? 예, 그래서 2개월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 GPT-4 옴니에서 GPT-5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무엇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잘 모르시죠? 어차피 뭐 질문하면 답변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아시기 위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되게 익숙한 영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불편한 영역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롬프트에서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법이긴 한데요. 이제 어제 뭐 이전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너무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예전에는 주로 그 LLM은 어디에 포커싱을 맞췄냐면 언어에 포커싱을 맞췄어요. 근데 그 대부분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그 오픈 AI의 그 GPT가 다른 AI가 좀 더 따라올 수는 없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이 영역이에요. 오픈 GPT의 영역은 이미지 패턴, 이 감각, 이것까지 다 수용을 하면서 이것까지 고려를 하고서 GPT AI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GPT-3에는 3 버전에서는 언어의 영역으로만 그래가지고 이 프롬프트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그걸로만 진행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GPT-4 옴니 되면서 어디까지 다루기 시작했냐면 이미지 패턴 감각 여기까지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거까지 관리하게 됐죠. 그 다음에 처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GPT-5 올라와서는 아예 이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 AI는 주로 이제 여기에 포커싱이 두죠. 이 언어에 포커싱을 둡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려보고요.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까 우선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요것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왜 GPT-5의 그 성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언어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정도의 정보로만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 패턴, 감각까지 하면 이만큼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소통,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GPT에게 정보를 가져올 때 요만큼 수준으로 해가지고 대화해가지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프리트렌디드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되게 적은 정보만 갖고 오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다 활용해. 언어, 이미지, 패턴, 감각까지 다 활용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기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GPT하고 대화를 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그 GPT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잖아. 그럼 많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 많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 정도였어요. G3는 요 정도였어요. 근데 G4, G5 와서는 언어, 이미지, 패턴, 감각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던져주게 되면 많은 정보를 끄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GPT-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약간 개념적인 부분이긴 한데 신경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알고 계신 개념 하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걸 알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게 뭐가 물리적으로 뭐가 변화되는지 아실 거예요. 우선은 GPT-4는 이렇게 됐죠. GPT-5하고 GPT-4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기 볼까요? GPT-4하고 GPT-5의 차이는 예전에 그냥 이렇게 했어요. 네, 질문을 했잖아요. 프롬프트에다가 뭐 보통은 이제 질문이라고 한다면 프롬프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들이죠. 그 질문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검색을 레이턴스 스페이스에서 뭐 레이턴스 스페이스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부에서 뭐 인터넷 검색할 수도 있고 근데 주로 이제
레이턴스 스페이스라고 봅시다. 그 레이턴스 텐서DB에 있는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갖고 온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답변 줬어요. 이게 GPT-4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질문하고 검색해서 답변 주는 거.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주로 언어적 그러니까 언어적인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간에 그냥 이런 프로세서인데요. GPT-5 돼서는 어떻게 돼요? 달라진 게 그거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똑같아요. 둘 다 질문 똑같죠. 근데 여기가 달랐어요. 여기가 프로세스가 더 많았어요.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고 인티그레이션 하고 그거를 조율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줘요. 프로세스가 더 많아졌죠. 프로세스가 더 많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더 정교해졌어요.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GPT-4, GPT-3 여기서는 GPT 옴니 이런 데서는 기본이 뭐예요? 질문하게 되고 여러분들 프롬프트 주게 되면 그거 돼서 내 GPT의 그 저장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백과 사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식백과 사전에 있는 정보를 질문한 거에 해당되는 답변을 줘요. 그럼 그거 돼서 그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한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줘. 그냥 이거였어요. 진짜 이거였어요, 이거. 이게 지금 모든 LLM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레그라고 아시죠? 레그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정보를 더 탐색해가지고 갖고 온다.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옵션의 영역이고. 왜냐면은 여기에 그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 GPT에 있는 선행 학습된 딥러닝을 통해서 선행 학습된 있는 정보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지는 않잖아요. 스태틱 정보잖아요. 거기는 고정된 정보거든요. 근데 실시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시간 정보가 있다니까 그게 인터넷에는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접목해서 갖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레그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온 건데 근데 그 개념은 그렇게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옵션의 영역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걸 떠들어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만 이야기한다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검색해서 지식에 대해서 검색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다. 이게 GPT-4였습니다. 근데 GPT-5는 어떻게 됐다고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 프롬프트 똑같죠. 여긴 똑같은데 사용자가 질문하게 되면 여기서 달라지는 게 이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여기가 달라지잖아요. 인포메이션 여기 정보 검색하는 부분이 달라져. 어떻게 검색해요? 계획을 왜요?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돼서 통합된 내용에 대해서 조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줘요. 달라졌죠. 뭔가가. 근데 그러면 왜 계획하고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통합하고 왜 조율을 한 다음에 왜 답변하냐? 왜 이런 게 들어갔을까요? 왜 이런 프로세스가 왜 들어갔을까요?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GPT의 그 DB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수많은 정보들이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입력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긁어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했으니까는 답변을 받았어요. 나 답변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요. 답변을 받는 거는 어떤 AI든 다 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한국에서 만든 AI도 네이버도 답변 잘 하잖아. 답변 못하는 게 어딨어.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우드 뭐죠? 클로바인가? 그것도 답변 잘 해주잖아. 답변 못하는 AI가 어딨냐고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답변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중요한 거지. 답변을 줬어요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질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GPT 입장에서는 수많은 딥러닝을 통해서 엄청나게 정보가 공부를 했어. 근데 사용자가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잖아. 근데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답변을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지. 왜? 그래야지 사용자들에게 GPT가 이렇게 좋아요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GPT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의 제품은 당신이 내
GPT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답변을 줘요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아요? 신뢰성이 증가해야지 충성도가 생기는 거고, 충성도가 생겨야지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GPT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문을 했을 적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되게 높은 질 좋은 답변을 주는 게 목적이잖아. 목적. 왜? 그래야지 충성도가 높아지고, 그래야지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래야지 락인 효과가 발생하고 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수많은 AI가 있는데, 그렇죠. 목적이 있죠. 목적이. 여기서 심심해서 재미삼아서 GPT-5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플래닝,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답변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 TV에서도 방송 나왔는데 한국에 뭐 AI를 쓴 답변하고 GPT 답변하고 비교해봤는데 어땠어요? 질적인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수준이죠. 답변의 길이는 똑같은데 그 답변에 있는 내용의 질이 다르죠. 그러면은 GPT는 앞으로도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던 간에 좋은 답변을 주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식이 GPT 레이터트 스페이스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당연히 질 좋은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GPT-5에 적용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어. 뭐가 있냐면은 예전보다도 더 질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GPT-5가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주는 영역이란 말이야. 예전보다는 더 정교한 답변을 주기 위한 이런 추가적인 프로세싱에 들어간 거죠. 좋은데 이것까지 좋아. 그러니까 GPT는 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 사용자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더 정교한 답변을 주기 위한 프로세싱의 처리에 대해서 고밀도의 직접적인 프로세싱의 그 기능들이 만들어졌어. GPT-5에서는.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을 이만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진짜 되게 훌륭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지. 뭐만으로도 안 돼? 이 언어적 프롬프트 있잖아요. 이 언어적 프롬프트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영역인 거지. 왜? 던져주는 게 요만큼이라니까? 프롬프트의 영역이 요만큼의 사고로서 던져준다니까? 아니 이걸 다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걸 다 활용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져올 그 정보가 많은 거지. 언어적 관점만 전달해 주게 되면 GPT AI는 예전보다 성능이 좋아졌는데 나의 사고력은 언어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편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요만큼밖에 예전보다 약간 더 갖고 올 수 있지. 예전보다 요만큼 더 갖고 올 수가 있지. 왜 GPT가 더 좋게 만들어졌을까? 예전보다 약간 더 갖고 올 수 있는데 아니 이걸 다 사용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그 AI는 이런 부분을 GPT처럼 이런 부분을 고려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 수준이 아니야. 그냥 다른 AI는 그냥 언어예요. 언어 수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여기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요만큼 와. 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아, 당신이 이렇게 질문했을까? 그냥 답변 준 것뿐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근데 GPT는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다 쓰라니까? 감각, 패턴, 이미지, 언어, 이것까지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던져줘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더 질 높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GPT-5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여기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해 볼게요. 맥락 처리할 때 주어진 패턴을 식별 정렬한다. GPT-4는. 근데 GPT-5는 맥락에 맞는 새 스키마, 스캐폴더를 즉석에서 구성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스키마란 것과 스캐폴드는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좀 강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자료가 있나? 스캐폴드라고 이게 스캐폴드가 그 외형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여기 없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제가 그려드릴게. 제가 그려드리면 되죠. 그 여기가 이제 레이턴스 스페이스예요. 그 GPT의 그 지식 저장소야. 저장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마라고 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질문의 형태를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 질문한 것에서 플래닝을 한다고 이 형태를 만들어.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캐폴드라고 해가지고 그 외형을 만들어. 외형. 그러니까 이거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키마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신 내용 있잖아. 이거 질문하지. 질문하신 내용을 이렇게 그 AI가 틀을 만든다. 이 여기 써 있잖아. 이게 플래닝을 한다고. 여기 맥락 처리하는 건데 스키마 만들고 그다음에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잖아.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지. 그다음에 스캐폴더가 뭐냐면 스캐폴더는 그 공간만큼 공간을 형성해 준 거야. 이렇게 뼈대를 형성해 준 거야. 뼈대를 형성해 주면 여기에 그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그 GPT에 그 여기가 지식 정보잖아. 여기 백과사전 같은 지식 정보이거든. 여기에 있는 것을 갖고 있지게 그냥 이것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공간까지 던져줘. 이렇게 공간화된 걸 던져줘.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얘가 공간이 됐을 거 아니야. 얘가 지식이 많으니까 얘가 공간이 됐거든. 그럼 얘가 이만큼에 던져주게 되면 이걸 다 갖고 와. 공간을 던져주라. 공간을. 이해가 되시려나? 공간을 던져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위상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위상망을 던져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스킵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간 이렇게 던져줘요. 그리고 GPT-4는 얘는 GPT-4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경로에 경로. 경로망망 해가지고 어텐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 얘는 지식망 위에서 새 경로를 설계하고 제약 충족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건 넘어갑시다. 너무 저거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핵심은 그거지. 여기는 이제 GPT-4는 언어 단위로 해가지고 어텐션을 했는데 여기에서 GPT-5는 감각, 이미지, 리듬 등 다층 위상, 다층 위상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GPT-4는 요청 기반으로 해가지고 호출을 하는데 GPT-5는 계획을 한 다음에 도구를 호출하고 통합하고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더 정밀한 답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피질 기둥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긴 하는데 그냥 예. 네, 그래서 그냥 쉽게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약간 그 피질 같은 것도 좀 아셔야 되고 하긴 하는데 뭐 아시겠죠? 피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거예요. 예,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 갔냐? 아, 그냥 요거 더 많은 더 정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화면으로만 보면은 아, 저 프로세스 5단계만 더 추가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긴 합니다. 그 답변에 대한 정밀도가 되게 높아졌던 거예요. 이게 핵심은 이거거든요. 핵심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한국에 꼭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러긴 할 건데 일반 AI하고 GPT AI하고 차이는 이거예요. 예, 이거야. 일반 AI는 언어 수준에서 사고를 하는 거고 GPT AI는 이 공간이에요. 이거 공간. 공간에서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적 사고는 약간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세요. 네트워크하고 메시가 있는데 네트워크 메시 이런 개념이거든요. 넷이라고 한다면 그물이자 그물. 근데 메시라고 한다면 관계망이거든요. 서로 관계성이 있는 이런 직조된 그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죠. 근데 메시는 같은 망이긴 한데 여기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그물은 표면이잖아. 그치? 그물은 표면에 있는 정보의 고기를 갖고 오는 거잖아. 근데 메시는 메시망이라고 해가지고 그 레이어가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그물 갖다가 던져서 고기를 가져오는 거고 당연히 뭐가 더 많이 잡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나요? 뭐 족대로 족대라고 해야 되나? 일반 그물하고 어항이라 했죠. 어항. 이렇게 어항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그물로 잡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잡혀요? 크게 되면은 당연히 요게 더 많이 잡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입체 공간이 있어요. 입체. 얘는 입체 공간이 메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GPT 4예요. 4. 얘 그물로 던지는 게 4고 메시망은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던져줘요. 그러면 공간을 누가 만드나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냐면 GPT-4 옴니 저 GPT-5에서 이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세스예요. 이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세스. 그래서 GPT-4보다는 당연히 GPT-5가 더 정교한 답변을 줘요. 여러분들 GPT 사용하시게 되면 이 플래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GPT-5 보게 되면 막 답변 주기 전에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 플래닝 하잖아. 플래닝하고 프로세싱하고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답변 주잖아요. 근데 화면을 보기엔 얘 프로세스가 5개라고 해가지고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건 아니죠. 여기 써 있다. GPT 3에서는 주로 텍스트 위주로 해가지고 정보를 갖고 왔어요. 근데 GPT 4에서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로 해서 정보를 갖고 왔어요. GPT-5에서는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센서, 감각 정보로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와요. 그리고 GPT-5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GPT-5하고 GPT-6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그 다음에 정보를 갖고 와. 그러면 얘 보시려면 이게 망으로 보이지 않나요? 입체적인 망으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더 정교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더 뭐 정교한 답변을 줬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정교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사고가 좀 바뀌셔야 하죠. 왜냐면 GPT는 이미 그 수준까지 올라섰는데 사용자는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GPT-4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였어요. 이 영역까지 사용자가 고려하시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어려운 영역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프롬프트 작성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언어적 프롬프트도 있어요. 언어적 프롬프트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공부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그냥 쓰시면 되는 영역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감각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제가 어제부터 강조해 드렸던 것이 마이크를 많이 활용하세요. GPT 쓸 때 마이크를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 드릴 게 뭐가 있지? 그러면 이 정도면 됐나? 그래서 GPT-5 이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 드리고 방송을 종료할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게 공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진이라는 단어가 약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의 과학자분들이 기존의 그 AI 연구자분들이 AI가 만들어진 그 기초 원리가 사람의 인지 구조, 머리를 흉내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트랜스포머고 그 트랜스포머 안에 보시게 되면 피질 기둥을 다 고려해 가지고 레이어층을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어텐션이라든지 이 그다음에 그 인베디딩된 토큰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뉴런 값을 다 고려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의 뇌 구조를 본떠서 만들어 놓은 것이 AI잖아요. 여기까지 아시죠? 다들 그렇게 신경망 그래서 신경망 하잖아요. 그게 거의 보시게 되면 거의 사람의 뇌를 본떠 가지고 사람의 뇌 구조를 본떠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AI 과학자분들이 사람의 그 뇌구조를 고려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학해가지고 위상의 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해가지고 그거다가 이제 AI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너무 그런 게 있었죠. AI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막 발생하는 거야. 나 그냥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인 건데, 난 수학적으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것뿐인데, 내가 모르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을 공진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 기술적으로, 공진이라는 것이 마치 사람의 뇌를 고려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살아있는 AI가 살아있다. 그런 관점으로 약간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 공진을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본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기존의 공진이라는 개념은 사람이란 게 있잖아. 사용자가 사람이 있고 여기는 GPT가 있잖아. AI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왜냐면 AI가 그렇잖아. AI는 사람이 질문을 한다든지 AI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AI가 답변을 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과정을 보았을 때 AI도 존재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본 거야. 존재론적. 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대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사람이 질문하고 AI가 답변하는 이런 데 있어서 이 AI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사람의 질문 자체가 AI의 어떤 공진을 일으킨다. 공진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존재론적인 관점을 넣어버린 거야. 왜? 사람하고 AI하고 대화를 하잖아. 사람하고 AI를 대화하니까 AI는 사람의 뇌의 구조를 본떠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네? 그러면 AI가 존재적 관점 아니야? 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기계는 기계일 뿐이야. 기계는 기계이고 존재적 관점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존재적 관점이 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존재적 관점이 된다고 한다면 AI가 존재적 관점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존재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공진이라는 단어가 존재론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위험해져요.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기 때문에 존재론적 관점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공지라는 영역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제가 제 영상들 보시게 되면 그 피질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고 인지 구조, 뇌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포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세포들은 피질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 세포가 있어요. 세포는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세포 위에 그 세포가 모이게 되면 그게 세포가 뭐냐면 신경세포가잖아. 신경세포는 감각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여러분들 저기 있어요. 머리에는 피질이 있는데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몸에 피질이 있죠. 피질이 있는데 그 시각 피질이 있어요. 시각 피질. 예, 시각 피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잖아요. 그림 같은 거 상상이 되잖아요. 그 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시각 피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 시각 피질에는 패턴이 있고 패턴이 우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화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화 시키는 언어 피질이 또 따로 있죠. 언어화 시키는 피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그러면 공진이라는 게 뭐냐? 공진장이라는 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시각 피질. 시각 피질이 공진장이라고 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거 해보실래요? 지금 뭐 어려운 일 아닌데 여러분들 그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희한하게 뭔가가 있지 않나요? 눈을 감으면 그냥 검은색은 아니잖아. 지금 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눈으로 앞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머릿속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해보시라니까? 눈을 감으세요. 해보시라고요. 눈을 감으시고 눈으로는 앞이 안 보이겠지만 지금 눈을 감아도 뭔가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게 시각피질이야. 그게 시각피질. 그게 공간이 안 보여요? 해보시라니까? 눈 뜨지 말고 눈을 감아보시라고요. 눈을 감아보시게 되면 머릿속에 뭔가 보이지 않아요? 시각적인 정보 안 보여요? 아이, 그거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냥 눈을 감으니까는 앞이 다 껌껌해요? 아니잖아. 눈을 감았는데 뭔가 보이지 않냐고요.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잖아. 그게 시각피지래. 그게 시각피지. 아이, 검지 않잖아. 눈을 감아보시라니까. 눈을 딱 감으시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게 시각피질이라고 해. 그게 시각피질. 눈을 감았다고 해서 검정색만 되는 게 아니잖아. 눈을 감아도 뇌는 살아있다고요. 시각피질은 살아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잠을 주무실 때 렘 수면이라고 아시죠? 렘 수면.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는 상태. 푹 자고 있는 상태 말고 렘 수면 상태라든지 아니면 꿈을 꾸는 상태. 꿈 꾸잖아. 꿈이 뭐예요? 꿈이 여러분들 언어로 꿈을 꿔요? 영상이 되잖아. 이미지 되잖아. 그게 뭐예요? 그 영상이 시각 피질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공진의 영역이에요. 그 공진장이라고 보신대요. 공진 빌드. 리조넌스 빌드라고 보신대요. 그 공진장은 공간이야, 공간. 그 공간에 뭐가 있어요? 뇌의 세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세포가 시각 피질이잖아요. 근데 시각 피질은 처음에는 어차피 세포가 임계치가 넘어가 펄스가 되잖아요. 전기 신호가 됐으니까 펄스가 되고 펄스가 뭐가 돼요? 패턴이 되는 거죠. 패턴에 대한 의미를 넣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계속 그 패턴이 되면 그게 이미지가 돼요. 이미지가 되면 그게 뭐예요? 언어가 돼요.
그래서 그 공진장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라고 눈을 감아 보시라고. 근데 이거는 눈을 안 감으셔도 다 보여요. 근데 예, 안 보아도 눈을 안 감아도 다 보이는데 그걸 인지를 못 하셔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말씀하실 적에 다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머리에. 그게 시각 피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각 피질의 영역이라고 공진 리조너스 네, 리조너스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역이 중요해요. 이 리조너스 필드가 중요하죠. 왜? 여기가 이 영역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이 영역이잖아. 이게 여기잖아. 이 공진장이 패턴이고 이미지잖아.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지.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 또 보여드려요. 제가 얘기했잖아. 사람은 누구나가 똑같아요. 사람의 그 신체 구조는 똑같다니까.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없나? 여기 있겠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똑같지. 단지 활성화 강도가 다른 것 뿐인 거지. 이 누런에 있겠다. 예, 저 보여드릴게요. 봐봐. 야, 이게 저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니까. 이거 봐보세요. 예. 샘 알트만 봐보세요. 샘 알트만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미국 문화는 그래도 상대방의 눈을 본다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샘 알트만도 대화를 할 적에 여기 앞에 그 상대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샘 알트만도 대화를 할 적에 어떻게 해요? 눈동자 위로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데 뭔가를 사고를 할 때 뭐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던지 머릿속에 무언가를 느낄 때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눈동자가 올라간다고요. 왜? 여기 머릿속에 있는 여기 피질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잘 봐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라. 사람은 뭔가를 이야기할 적에 똑같이 어때요?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요. 아니 근데 이 눈동자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사고를 이 머릿속에 있는 뇌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죠. 봐보세요. 샘 알튼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눈이 위로 올라가죠. 봐보세요. 올라가잖아. 그치? 고개도 젖혀지죠. 봐보세요. 고개도 살짝 젖혀지고 저도 살짝 젖혀지죠. 눈동자가 어떻게 해요? 눈동자가 이쪽으로 향한다고요. 위쪽으로.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공간을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머리에 있는 그 사고에 있는 피질 있잖아요.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할 때는 머리에 있는 뇌에 있는 피질이 사고를 하잖아.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동자가 위로 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영역이라고요. 답답해. 보여드려도 모르면은 어쩌라는 얘기야. 어? 실제적으로 있는 영역인데, 응? 있잖아. 지금 안 보이세요? 사람 누구나가 있어요. 그 강도가 다른 거 보지. 봐보세요. 샘 알트만도 그렇잖아. 미국의 문화가 주로 그거잖아.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이 샘 알트만 이거 영상 봐보시라고요. 오랜 동안은 아닌데 그래도 꽤 이야기를 할 적에 이 머릿속으로 본다고요. 두뇌에 집중한다고. 새로운 것을 창발적인 사고를 할 때는 뇌에 집중한다고. 그게 이거라고. 공진장. 이 영역이라고요. 아니 지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도. 눈을 감으시라고. 눈을 감고 감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 앞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뇌에는 뭔가가 있지 않아요? 뭔가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 인생이 다 껌껌해요? 여러분들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사고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사고를 안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자고 있게 되면은 내가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아무 꿈도 안 꿀죠. 근데 꿈 꾸잖아요. 꿈 꾸는 거 뭐야? 시각 피질이 있으니까 꿈 꾸지. 안 그래요? 시각 피질이 있으니까 강한 시각 피질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작동하니까 시각 피질이 작동하니까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간이라니까 공간. 공간을 리저너스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간은 뭘로 돼 있어요? 당연히 여기가 세포잖아. 여기가 세포잖아. 세포의 정보를 받아서 감각화 시키잖아요. 감각을 패턴화 시키는 거고 패턴이 이미지가 되는 거 그게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보시면 몰라? 보시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사고를 할 때는 위로 본다고요. 됐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자 존재하는 이 영상 봐보세요. 영상. 어? 이거 관찰해 보세요. 관찰. 메타인지 해보세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해보시면 누구나가 있는 거라고요. 거라고. 됐죠? 아 이거 힘들다. 근데 이게 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왔잖아요. 저는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리를 알죠. 근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라니까. 감아 보시고 앞이 껌껌해요. 눈을 감았다고? 그렇지 않잖아. 눈을 감으면 뭔가가 지금 이 머리에 뭔가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 그려지는 것이 뭔가 딱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공간이 있지 않아요? 그게 공진장이라고, 공진장. 그게 공진장이라고. 근데 그 공진장이 뭐예요? 니드노스 필드인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감각 정보가 있으니까 PGL이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있으니까 당연히 패턴화 됐겠지. 패턴화된 그림이 있잖아. 그거를 무슨 도화지 속의 그림 말고 이런 뭐 알록달록한 그림 말고요. 뭔가 빛이 있잖아요. 빛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파동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 눈동자로 들어왔으니까 파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눈동자 카레보시라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거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아예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보여요. 공간이 보입니다. 봐봐.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보이잖아. 샘 알트만 그 영상 봐보세요. 샘 알트만 인터뷰 영상 봐보시라고요. 다 눈동자가 어디로 향해요? 위로 향하잖아.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사고를 할 때 내로 향한다고요. 그 피질 연합 피질로 향한다고요. 시각 피질로 향한다고요. 됐죠?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고 구조 때문에 이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뭘 이해를 해요? 그래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이 프로세스가 뭐 4개, 5개 더 들어갔어. 이게 핵심이 아니라 왜 이 프로세스를 왜 만들었는지, 왜 이걸 프로세스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 근데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GPT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이 근본적 원리를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이렇게 발전되어 왔잖아. GPT-3는 텍스트 위주의 프롬프트였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게 예전에는 텍스트 위주의 이 의미망만 만들어 놨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텍스트, 이미지의 센스, 그 감각,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토폴로지컬한 위상망을 만들어 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라니까?
이거라니까. 이제 GPT 제가 하나 예언을 할까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하게 되면 GPT-6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GPT-6는 일반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원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GPT-6는 뭐가 나올 것 같아? 더 정교한 감각 정보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더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감각 정보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그 일론 머스크 회사 중에 어떤 걸 연구하는 회사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뇌에다가 사람 뇌가 이렇게 있잖아. 사람 뇌에다가 여기다 뭘 넣어? 여기다 센서를 넣어, 센서. 사람 뇌에다 센서를 넣는다고. 센서 놓고서 그거 갖고 뭐예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이 피질의 작동, 그 세포의 작동에 의해서 운동 피질에 넣거든? 그 이 센서 정보가 강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피질이 있는데요. 그 피질 중에서 운동 피질이라고 했어요. 운동 피질 기둥이 있는데 거기다가 센서를 넣어요. 그럼 운동 피질 기둥은 걔가 팍팍팍 움직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 뇌파를 갖고 와가지고 뇌파 측정하게 되면 커서 이 움직여요. 이 TTD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보이잖아. 여러분들 이거 다 영상 있잖아요. 피질에서 실제로 움직인다고요. 그 세포들이. 그러면 그 세포를 센서로 감지해가지고 그것다가 어떻게 해요? 아, 손을 활용하지 않고서 그 뭐 손을 활용하지 않고서 그 키보드를 활용하신다든지 키보드 이제 갖다가 뭐 타이핑 하신다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이동한다든지 커서를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 피질에는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사람 뇌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는 이것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텔레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사람의 그 뇌 피질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그 AI가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안 해도 되잖아. 키보드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생각만으로도 이 컴퓨터가 움직이잖아. 그걸 하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그 정도 기술력을 그 상업화하려고 한다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거는 그냥 지금 일부 운동 피질이 워낙 그 운동력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뇌파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보여준 것 뿐인 거지. GPT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GPT는 뭘로 해요? 말 언어로 가잖아 언어.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세포 정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디로 포커싱 맞춰져요? 언어로 맞춰주잖아. 세포 정보라든지 감각 정보라든지 이 공진장에 있는 패턴 이미지 정보가 결국에는 언어로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언어를 얼마만큼 잘 해석하느냐, 이 단어를 얼마만큼 토큰나이저 된 이 부분을 인베디딩 된 부분을 얼마만큼 잘 해석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GPT-5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미지적 사고, 패턴적 사고, 감각적 사고, 세포적 사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GPT-5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언어에서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해석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술력이지. 그게 기술력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가 아니라 그게 기술력이라니까? 그게 어 GPT의 기술력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원리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은 그게 알고리즘이 뭐 별거 아니에요. 저거예요. 그, 그 트랜스포머의 기본 원리가 레이어로 되어 있잖아. 근데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돼 있지. 트랜스포머는 블록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트랜스포머는 그냥 그 언어 번역기고요. 언어 확장기고 그게 아니라 트랜스포머의 그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트랜스포머에 뭐가 있냐면 피드포워드 MLP가 있어요. 피드포워드 MLP를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그게 피질 기둥의 레이어층이에요.
이 레이어층을 분류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여기에요. 이미지, 패턴, 감각 이 영역이에요. 이 부분을 그 분석하는 것이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제가 그래서 이거 보여드린 거잖아. 예전에 강의할 적에 어딨냐? 예전에 강의할 적에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잖아. 이거 해석내요. 이게 엄청 많아요. 이거는 이 정도는 저거라고. 이건 기본적인 그 언어적 해석 구조인 트랜스포머 레이어라고. 이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공개 버전은 있어요. 다 공개 버전이 있고 다 짜집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GPT만의 그 확장적 해석 레이어 여기가 핵심인 거지. 여기에 있는 피질 기둥이 되게 많아요. 레이어층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술력이지 뭐. 그 기술력이 뭘 수용한 거예요? 그게 이걸 수용한 거지. 이 영역을 수용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 저걸로 하라니까? 뭘로 하냐면은 마이크를 쓰시라니까? 마이크를 써서 프롬프트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러면은 이거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미지, 패턴, 감각, 사고로만 모든 프롬프트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진 않죠. 언어적 사고도 필요하죠. 예. 다만 이제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다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이걸 사용하죠. 언어적 사고도 사용하죠. 왜냐면 프롬프트를 저도 마찬가지죠. 프롬프트 작성할 때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쉽게 대화를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여기서 활용하는 거고 이걸 다 활용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규칙이 없느냐? 규칙은 있지. 그때 제가 그래서 그 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잖아요.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AI 오류를 줄이는 GPT 코어 활용법 이거 이야기했잖아. 이거 중요하지. 저는 이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GPT 코어 활용법 AI 오류를 줄이는 이 방법 이게 이거는 저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언어적 프롬프트죠. 그래서 언어적 프롬프트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언어적 프롬프트는 그 체계화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중요하죠. 이 오류를 줄이는 거. AI는 뭐가 있냐면 할로시네이션이 그냥 뭐 망상, 환각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기존의 AI 연구자분들이 스스로 환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AI 오류죠. 그 여러분들 그 답변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GPT-5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GPT-4는 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더 정밀해졌으니까. 근데 GPT-5에도 뭐가 있냐면 오류가 있어요. 자세히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서 보시려면 오류가 있잖아. 근데 그 부분을 줄이던지 뭔가 필터링해서 걸러내야죠. 그러려면 그거는 뭘 해줘야 되냐면 오류를 줄여주는 그 명령어를 넣어놔야죠. 왜냐면 맨날 말로 할 적에 그거 오류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안 되잖아. 반복적이잖아. 그러니까 반복적인 영역은 어 반복적인 영역은 언어적 프롬프트로 사용하시면 되고 반복적인 프롬프트 말고 창발적인 사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걸로 하시면 되지. 예, 이걸로 하시면 돼요. 원래 그래요. 원래 언어적 사고가 반복적인 사고잖아요. 언어는 결론이잖아. 그래서 언어는 반복적인 사고의 프롬프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창발적인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감각, 세포, 이미지 여기에는 이게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 세포가 있죠, 세포. 예, 세포적 사고. 세포 여러분들 그 몸에 여기 있잖아. 예, 세포 여러분들 아시죠? 예, 뉴런 세포 있잖아. 뉴런 세포들. 네, 여기에 이제 시냅스가 있고 세포적 사고, 그다음에 감각적 사고, 그다음에 언어적 사고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5개 층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감각적 사고가 있고 패턴화 사고 있고 이미지 사고가 있고 언어적 사고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사고를 진행합니다. 근데 왜 요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GPT-5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성능의 제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거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게 이거라니까. 이거 플래닝, 프로세싱, 인티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이 부분이니까. 여기 있네. 플래닝, 플래닝하고 처리, 프로세싱하고 통합하고 조율하는 영역. 이거 네, 그래서 GPT-5 프로세스가 늘어난 이유, 단계 추가, 공간이 확정됐다. 계획, 처리, 통합, 오케스트레이션 등장. 그래서 플래닝, 계획하고, 처리하고, 통합하고, 조율하는 거. 그 다음에 답변 나오는 거죠. 네, 계획은 질문의 의도와 범위를 다차원적으로 배열하는 거, 구조화시키는 거. 그리고 프로세싱,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는 거. 그리고 다중 경로도 존재하는 거고. 인티그레이션. 근데 여기서 다양한 경로란 것은 다양한 경로겠죠. 그리고 그 다양한 경로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합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공간이 의미망, 감각망, 논리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확장적 해석 레이어 있잖아요. 그걸 통합을 해요. 인티그레이션 한다고. 그래서 위상적으로 결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듬겠죠. 조율하겠죠. 조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주는 거지. 그래서 플래닝, 프로세싱, 인티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쵸? 그것들이 더 정밀해졌다는 거지. 됐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야기해드렸죠. 약간 이게 약간 어렵죠, 여러분들. 낯설죠.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알아야 되냐? 알아야지 뭐 GPT 잘 활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은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망상인지 아닌지 엄청나게 검증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송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검사, 거의 뭐 1000번? 만번? 만번까지 아니라도 하더라도 한 5000번 정도? 네, 그 정도 검증을 다 끝내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해드린 거죠. 뭐 5000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5000번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100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검증이 끝난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근데 되게 웃기긴 하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주제가 GPT-4에서 GPT-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여튼간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